만져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주글주글 난쳐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어쩔 수 없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짐이 날아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짐이 날아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안전방송 난 알아의 난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5년 6월 16일하고요. 6월 23일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한 재배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6월 23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판매한 것 중에서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수량이 부족해서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서 부족해서 못 보내드리는 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수량이 없어갖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6월 16일 시작에 앞서 제가 누차 맨날 강조하는데 난초, 특히 착색난초, 지색난초 말고 착색난초는 화분이 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화분이 작아서 죽은 난초는, 착색난초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화분이 커서 과습되고 통기가 불량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내가 아주 전문가고 그쪽에서 내 스스로 판단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분 빼놓고는 될 수 있으면 분은 생각보다 좀 작은 거를 쓰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첫 번째 덴드로비움 머릴리아이는 덴드로비움이죠. 얘는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햇빛이 반그늘에서 잘 자라고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이고 반그늘에 있을 때는 잎이 관상 가치가 되게 이쁘게 나오긴 하지만 꽃을 보기가 좀 그렇고, 근데 얘는 뭐 꽃보다 또 이 잎선을 되게 중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잎선을 중시 여기고 이 잎의 색상 이런 것들을 위주로 키우겠다는 분들은 반그늘에서 키우시고, 나는 그래도 꽃을 꼭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반양지에서 키우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투명 망분에 있어요. 망분에 있으니까 뽑아서 이게 깊숙이 있잖아요. 뽑아서 토분으로 이렇게 심어도 이쁘고 부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배법 없이 얘네들도 뿌리가 되게 얇아요. 그죠? 얇기 때문에 과습하면 절대 안 돼요. 얘네들은. 그리고 지금 것처럼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통통하고 뾰족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탈수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건조에 굉장히 강하니까 부작할 때도 수태 너무 많이 안 쓰고, 또 심을 때도 될 수 있으면 잘 마를 수 있는 그런 작은 토분에다 심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이만하면 분 이렇게 크게 쓰는 게 아니라 커봐야 한 9cm, 10cm 여기 딱 맞는 분으로 키워서 늘어지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큰 분으로 절대 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팔레오스 플라이 이글이죠. 얘는 향 좋아요. 아직까지 꽃이 그냥 쌩쌩하네요. 저희가 재배할 때 지금 식재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크죠. 잘 크는데 꽃도 있고, 근데 보시면 잎이 노래요. 왜 그랬을까요? 비료가 부족해서? 아니요, 농원에서는 비료를 충분히 주죠. 근데 그 이유는 빛이 세서. 그죠? 호접란은 LED에도 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지금 이제 빛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위험합니다. 호접란은 반그늘에서 무조건 키우셔야 되고, 요거 뽑아서 수태하고 다시
감아서 안에 있는 수태까지 다 털고 새로 심으시고요. 부작하실 분들은 부작하시는데 나는 그냥 슬립분이나 이런 데서 키우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슬립분에 키웠을 때는 보습력이 좀 있으니까 물 주는 주기가 그래도 좀 길 거고, 나는 좀 짧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토분으로 키우시는데, 토분에 키웠을 때 주의하실 점은 토분이 잘 마르잖아요. 그죠? 워낙 잘 마르니까 호접란은 카틀리아나 엔시클리아나 이런 것들 다른 착색난초보다는 물을 줄 때 너무 바싹 말라서 주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렇게 큰 화분 이런 데 아니에요. 작은 분에 심었을 때 마르고 바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생각보다 잘 키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이오스 탱커빌은 오늘 여기 전체 난초 중에서 죄송합니다. 유일한 지색 난초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에 팔았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죠. 브레드캐리아 카다스템하고. 근데 다릅니다. 얘는 지생이고 얘는 착생이에요. 달라요. 생긴 게 비슷하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생난초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면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태에서 키웠는데, 수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키워도 되지만 계속 앞으로 클 거예요. 크는 품종이기 때문에 지금 뽑아서, 왜냐면 여기서 수태로 키우다가 나중에 뿌리가 커지고 등치가 커진 거를 지생난초니까 또 수태로 하긴 힘들잖아요. 수태는 사용할 때 분이 너무 크면 힘들어요. 한 20cm, 최대 25cm 정도 이상이면 수태로는 관리가 되게 힘들어져요, 물 관리가. 그럼 결국은 바크나 아니면은 토양 배수가 잘 되는 상토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요거 가정에서 키울 때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요 이후에 키울 때는 여기 수태 다 제거한 다음에 배수가 잘 되는 상토나 가는 바크 위주로 키우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지생난초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이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길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빛은 반그늘 반양지 정도에서 괜찮고요. 추위는 겨울철에 한 8도 이상이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고, 꽃은 한참 더 키워야 됩니다. 한 3년 정도 키워야지 섯꽃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시크리아 프리스마토카톰은 여기서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얘가 향이 또 잘 안 나네. 향이 아직 강하진 않아요. 프리스마토카폼은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쁜데 생각보다 이번에 인기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긴 게 약간 호접 원종 닮았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실물이 예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향이 제 코에 약하다고 해서 그래서 인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품종인데 좀 아쉽긴 하네요. 얘는 지금 이 화분에서 그냥 넘겨도 돼요. 오래 넘겨도 돼요. 괜찮지만 대부분이 분갈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뽑아보시면 얘 뽑으면 수태에 멀쩡합니다.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바크하고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토분으로 분갈이 했을 때 바크 다 제거하시고, 지금부터 1cm 정도 큰 화분 있죠. 오키리아 토분으로 치면 3호 토분 정도로 가도 됩니다. 4호 토분 안 써도 돼요. 4호 토분 가도 되긴 하는데 물 관리 조금 어려우니까 3호 토분으로 갈아서 키우시고, 일반 엔시클리아하고 똑같습니다. 빛은 반 양지 정도. 빛이 조금 센 게 좋아요. 방금보다 반 양지 쪽이 괜찮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 엔시클리아 나머지 재배하는 거는 일반 엔시클리아는 거의 카틀리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건조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얘도 과습만 주의하고 키우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엔시클리아 말고 스타너피아, 여기 스타너피아구나. 스타너피아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스타너피아 할 때 다른 건 다 상관없고요. 스타너피아도 잘 말라야 되는데요. 화분을 쓸 때 밑에 이것만 주의하시면, 밑에 구멍이 많이 뚫린 망분이나 얼기설기 되어 있어서 구멍이 많이 뚫린 데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꽃이 나올 자리가 되죠. 일반 토분으로 하면 꽃 평생 못 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스타나피아도 빛이 세면 잎이 무조건 탑니다. 타고 누렇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반그늘.
반그늘에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곳에 심어야 돼. 심으면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쌍화표가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잘 안 죽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것도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화분에다가 심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스타너피아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스타너피아는 온도는 한 11도에서 16도 정도가 적정 온도예요. 그리고 뭐 18도, 20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1도 정도, 최저 온도가 11도 정도고, 얘네들이 꽃이 필 때 펑 소리가 난다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새벽에 핀대요. 펑 소리. 혹시라도 집에서 키우다가 펑 소리 나서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한번 소리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댓글 한번 달려주세요. 저는 농원 집에서 가져가 본 적이 없으니까, 농원에 새벽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꽃 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하다가 펑 소리가 난대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카틀리아, 바이올라시아, 엘도라도 뭐 이런 친구도 어디 있어 볼까요? 7번. 자, 모종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분갈이 안 하고 여기서 가을까지 키워도 됩니다. 뿌리 다 돌 때까지 그냥 키우시고, 그죠?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굳이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그 다음에 8번은 슈로다이가 아예 다 샘플도 없네. 그것도 똑같아요. 분갈이 안 하고도 거기서 그냥 키우셔도 되고요. 근데 9번이 퍼퍼라타 플라미아. 얘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한참 자란 이기 때문에 분갈이 안 해도 되는데, 요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꽉 차서 도는데 여기 뿌리가 막 나오잖아요. 가을까지 놔두면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다음 분갈이 할 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거는 조금 더, 요거보다 한 치수 더 큰 뭐 슬립분이나 아니면 토분으로 치면 얘는 이 3호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3호 정도 들어가고, 들어갈 때 수태는 보니까 뭐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대로. 수태가 수명이 한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카틀리아는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빛이 반그늘보다 반양지가 좋습니다. 개화를 못 하시는 분이죠. 카틀리아를 샀는데 구매를 하셨는데 꽃을 못 보시는 분들은 빛의 총량이나 빛의 밝기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뿌리가 상하고 뭐 제대로 못 키웠을 때 말고 제대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안 나온다는 빛의 총량, 그러니까 하루 받는 총 빛의 양하고 그다음에 빛의 색이 있죠. 가 약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빛이 좀 더 센 데로 옮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나미아나프 아즈레스키 같은 경우는 받으시면은 꽃이 있으니까 꽃 보시고 바로 분갈이 하시는데, 이 안에 뿌리가 꽉 돌아 있으니까 안에 있는 뿌리는 살리시고 바깥에 있는 뿌리는 이렇게 다 넣지 마시고 그냥 자르세요. 과감하게. 왜냐면 얘네들이 안에 들어가면 썩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서 새 뿌리 받으시고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노빌리어도 없구나. 내가 노빌리어 알바하고 세미 알바니 벨로는, 노빌리어는 받으시자마자 바로 토분으로 분갈이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노빌리어나 워크리아나는 저희가 모종 때나 이럴 때 슬립분에 쓰긴 하는데 일일이 다 토분 쓰기 어려우니까 건조화에 굉장히 강한 품종입니다. 건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 마르고 해야 돼서 무조건 토분에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워크리아나. 이게도 보시면 이게 작은 토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잠깐 13번에 워크리아나 아닌데? 아메티스트. 얘 지금 요만하잖아요. 얘도 받으시면 여기서 3호도 가도 되는데, 그죠? 근데 이럴 경우에 어차피 가정에서는 저희는 여기서 3호 가거든요. 3호 가는데, 가정에서는 양이 엄청 많은 게 아니잖아요. 또 분갈이가 또 취미생활에서 분갈이도 또 재미고 하니까 여기서 2호 정도 사이즈로 가세요. 그리고 커지면 그 다음에 3호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메시스토 그로사는 쌍엽종이고 덩치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덩치가 커니까 이만한 화분에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클 때까지 3년 지나면 쓰지도 못해요. 그 수태를. 그죠? 이미 클 때. 그래서 이것도 그냥
2호 터분 정도, 조금 한 치수 정도 큰 걸로만 키우시는 게 좋고, 여기서도 내년까지 가도 돼요. 이대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순 나오고 다음 순 나올 때까지 커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로 분 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14번이 어크레아나 라시아네 그라디아타도 얘들 지금 보시면 뿌리 좋아요. 전 여기서 이렇게 키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면 약간 과습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뽑아서 나는 과습 안 하고 잘 말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내년 봄까지 키우셔도 되는데 나는 과습을 좀 잘하는 편이다. 그런 분들은 뽑아서 토분으로, 통기 잘 되는 토분으로 옮기시는데 토분도 요 사이즈 그대로 가도 돼요. 요 사이즈 그대로 가고 얘가 뒤로 미루면 돼요. 많이 가봐야 3호 써요. 저희 연흥농원에 3호, 오키디아 토분 있죠? 3호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밀려서.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처음 앞에 부분을 공간을 잡고 간다 그러면 자, 이 사이즈가 지금 몇 푼이, 이게 몇 cm짜리지? 이게 10cm짜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면 사이즈가 이 사이즈 정도 돼요. 근데 공간이 여기서 보면 2cm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그랬죠. 가을까지, 내년까지 키워도 된다고. 근데 얘네들은 잘 말라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분들은 토분을 옮기는데 여기 지금 공간이 3cm 남았어요. 그럼 같은 화분으로 토분을 넣는다고 쳐도 여기 2.5 되겠구나. 2.5 여기 한 2cm면 4.5cm의 공간이 생겨요. 어떻게? 얘가 뒤로 미루면 이쪽으로 아시겠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분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러리아나가 킨 에메랄드가 분이 되게 작잖아요. 그거 지금 가져가시면 작아도 그 분에서 더 키워도 되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실러리아나는 카틀리아 중에서 워크리아나만큼 더 말라도 됩니다. 말라도 문제 전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대신에 실러리아나가 워크리아나나 노빌리아하고 틀린 게 걔네들보단 빛을 조금 덜 줘야 돼요. 아클란디아하고 실러리아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클란디아는 반양지 정도에서 키워주는데 실러리아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늘진 곳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분에서 뽑아서 저희가 간 화분에 뽑아서 1호 토분 정도만 가도 돼요. 조금 안 돼서. 절대 다시 말씀드리는데 건조 착색난초 중에서 특히 카틀리아 그 중에서 노빌리아, 워크리아나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러리아나 아클란디아 이런 애들은 분이 커서 실패하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분을 절대 크게 가지 않으면 절대 실수 안 한다. 그리고 여름에도 잘 견딥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월 23일 거 월요일 거는 아트로비올라 심드.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내년까지 키워도 전혀 문제 안 생겨요. 근데 여기 이렇게 넘쳤다고 생각해서 분이 커야 되지라고 너무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해도 자꾸 분 큰 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분이 작고 잘 마르고 물을 주는 게 좀 말라도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쓰면 2호 토분에만 갈아도 충분해요. 요거 뽑아서 2호 토분에 넣으면 살짝만 더 채워주면 됩니다. 2호 토분 정도에 키우셔도 되고 아트로비올라 심은 반양지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재배할 때 특별한 거 없고 여느 덴드로비움하고 똑같이 키워야 되는데 다른 점은 저온 처리 안 해도 꽃이 피웁니다. 얘는 저온 처리하는 그런 덴드로가 아니에요. 그냥 반양지에서 키우시면 때 되면 그냥 꽃이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주의점 없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리 아라타 아까 말씀드린 아라타는 이번에 아라타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인기가 많았나 생각해 보니까 원종이죠. 그죠? 향 좋죠. 꽃 이쁘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이 정도면 5만 원대 가격 가야 돼요.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파격적으로 2만 5천 원에 했더니 너무 많이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좋은 겁니다. 잘 키워보고 직접 향을 맡아보고 그 다음에 이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정말 고급스럽구나. 근데 이 품종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얘도 다음 벌브 이만해져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얘는 작은 분도 괜찮은데 워낙 벌브가 다음 벌브가 새순 나오면 크게 나오는 애에서 여기서 내년까지 키우고 가셔도 되고 2호 토브는 조금 작습니다. 얘는
2호터분 작아요. 3호터분 정도로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 엔스클리아도 보시는 것처럼 저장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주고 말리고 충분히 말려도 전혀 문제 안 생겨요. 말려서 밟아 쪼글쪼글 약간 쪼글쪼글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분 높은 거 안 되고요. 낮은 화분이 좋고요. 수태로 쓰시고요. 그리고 물 주고 무조건 말려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충분히 꽃을 즐기시고 내년에 훨씬 더 좋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죠. 얘가 길어요. 이게 보면 프레드 클라가라 켈리 롱리 블랙하고 이거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다 못 드려갖고 죄송하고요.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코코넛으로 돼 있습니다. 코코넛으로 돼 있는데 자, 내가 자신이 없다. 지금 당장 다 뜯어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가을까지 견디세요. 뿌리 내리고 물 주면 마르고 대신에 가을 되면 반드시 얘네들이 식재가 썩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갈이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자신 있다. 그리고 웬만큼 지금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뜯어요. 뿌리 좀 상처나도 돼요. 이렇게 뜯어요. 얘 지금 뿌리 하나도 없어도 다시 키우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뜯습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뜯어요. 뜯고 뜯어요. 이렇게 뜯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뜯으니까 요런 정도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뜯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뜯어서 심으면 저희가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죠? 보내드리는데 얘도 뜯으면 이 사이즈잖아요. 얘도 뿌리가 꽉 찰 때까지 5분이 작긴 하더라도 이것도 뜯으면 하도 이거 제가 걱정이 돼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얘도 뜯어볼까요? 막상 뜯으면 이렇게 뿌리가 좀 떨어져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요. 뜯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뜯어요. 그리고 저는 막 뜯지만 가정에서는 좀 더 살살 불려서 살살 뜯는 게 낫겠죠. 뿌리 좀 살리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뜯어요. 뜯으면 생각보다 뿌리가 이렇게 살짝 상처는 받아도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얘는 그래도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있죠. 다 살아있는 뿌리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과감하게 싹둑 자르세요. 괜찮아요. 싹둑. 자, 이렇게 싹둑 잘라서 수태로 말아서 얘는 수태를 여기까지, 위에까지, 여기 있죠? 여기까지 해서 말아서 넣으세요. 그리고 키우시면 지금이 이제 성장기예요. 성장기 때문에 쭉 물 주고 그냥 평상시에 키우면 되면 가을 되면 여기 꽉 찰 거예요. 새순 나와서 꽉 차서 키우시고 얘는 갓 2분에 집어넣을 때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만 채우세요. 여기까지만 좀 잘 마르게 여기까지만 채우세요.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하면 숫자가 좀 더 많아. 양이 많은 것 같아. 등치에 비해서 화분이 조금 커요. 그래서 요거보다 좀 작은 화분이 있으면 작은 화분을 수채로 심고 나는 얘가 여기 없구나. 요 사이즈. 지금 요 사이즈 있죠. 요거나 요거 바로 밑에다가 심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심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훨씬 더 추천드려요. 이런 화분에 심으면 추천드리고 요 사이즈가 없는 분들은 심을 때 여기까지 낮게 심으세요. 그러면 가을까지 해서 뿌리가 다 돌잖아요. 그죠? 돌고 얘는 그냥 넘기시고 얘는 봐서 가을까지 이거 내년 봄까지 그냥 가세요. 봄까지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겨울철 들어서잖아요. 겨울철 들어서부터 물을 급격히 말려야 돼요. 겨울철 들어서면 무조건 말려야 됩니다. 말려서 어느 정도까지 말리냐면 그냥 바싹 말라도 놔두세요. 얘네들이 그때 휴면기예요. 얘네들은 휴면기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죽어요.
물을 줘갖고 썩어서 여기가 갑자기 다 무너지고 썩어서 죽기 때문에 분 절대 큰 거 쓰지 말고, 두 번째 겨울철 지금은 자라니까 막 튼튼하게 자라고 통통해지고 가을 되면 잎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벌브만 남아요. 벌브 남았을 때 이렇게 해서 요 벌브만 남아요. 여기 벌브만 이렇게 통통하게 나오면 언제 물을 주냐면 겨울철에 그냥 놔둬요. 계속 놔두고 물 안 주고 놔두다가 벌브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때 한 번씩만 주세요. 너무 쪼글쪼글해지면 한 번씩만 물 주고. 그래서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봄에 새순이 올라와서 5cm 정도 자랄 때까지 그렇게 관리하셔요. 그리고 5cm 정도 자란 이후에는 이제는 성장기에 들어가요. 그때는 여느 때하고 똑같이 다른 난초와 똑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말리면서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받으시면 이게 수입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하엽지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낙엽지는 거 있지만 하엽지는 거는 그냥 자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잎이 하나도 없어도 새순 나와서 잘 크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하엽지면 이렇게 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세요. 자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짓무른 데 있죠. 네, 짓무른 거 이렇게 가감에 자르고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 주의할 점이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있구나. 얘가 보통 이 잎을 보시면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잎이 있는데 이게 보기보다요 응애가 엄청 잘 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응애 잘 껴요. 그러면 미리 예방하려면 응애 끼면 힘드니까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그냥 알코올로 한번 닦아주시는가, 예방으로 알코올을 뿌려주세요. 그러면 잎을 깨끗하게 키울 수 있는데, 응애가 야생에도 있고 딴 데서도 막 넘어오잖아요. 다른 난초에서 넘어올 수 있는데 특히 응애가 잘 먹기 때문에, 응애피가 크기 때문에 알코올을 가끔씩 뿌려줘서 예방하는 게 좋다. 이미 응애가 심하게 꼈을 때는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농약쳐서.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의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키울 수 있고요. 꽃은 때 되면 특별한 처리 없이 피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머지는 뭐 이거는 저는 얘는 정말 낮은 화분, 그게 이뻐요. 낮은 화분에 저희 오키나토분 있잖아요. 2호나 많이 커야 3호 정도가 좋고, 부작 추천드려요. 부작 좋아하시는 분은 부작했을 때 너무 이쁘니까 부작 추천드려요. 얘 자체가 부작에 되게 잘 어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클리어스차. 그 다음에 맥시마 알바는 여기서 슬리프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키우세요. 넘쳐도 좋아. 넘쳐서도 좋아. 그래서 다시 이제 분갈이 하지 말고 키워서 다음 순이 크게 나올 때까지 하고, 얘의 특성상 촉이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등치 커서 여기서 꽉 차잖아요. 그때 분갈이 할 때 촉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촉 나누는 게 좋아요. 그냥 덩치로 다 키우면 서로 자랄 때 방해되는 경우 있고 개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때 촉이 많이 나오면 분촉을 해서 내년쯤에 덩치 커지면 분촉해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렛이아 플라미하고 브라질리언 주얼이 이 7번이죠. 7번 요거 아까랑 똑같아요. 예. 자, 이거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털어서 얘를 물에 담궜다가 완전히 털어서 심으면 좋은데 나는 조금 불안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 물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다들 구매하셨겠지만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 죽은 뿌리만 물 묻혀서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죽었어요. 이런 죽은 뿌리 자르고 수태를 그냥 이렇게 감아서 가을까지 키웠다가 뿌리 내리잖아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태를 감아요. 그래서 요 화분에 집어넣고 키워요. 그러면 새로운 뿌리가 바깥쪽으로 다 돌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돌죠. 그럼 가을에 여기를 뜯어서 수태를 벌려서 요 부위 있죠. 요 부위를 다 제거하고 그 사이에다가 수태를 다시 채워서 키우시는 방법이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7번은 브라질리언조라고 바이러시아 크러싱하는 거는 그래도 벌브 등치가 있고, 그죠? 얘 지금 8번에 와리샤의 콩칼라 인기 정말 많은데 얘는 좀 약하잖아요, 그죠? 약하죠. 얘는 그냥 얘는 스테로 감아서 지금 요 사이즈죠. 우리 수장님이 이런 분을 이분을 보내줬는지 잘 모르겠네. 아마 이 사이즈 했었으면 얘 있죠. 8번은 월레시아에는 분이 너무 커요. 여기에 기억이 분이 너무 커. 이거 안 돼. 이거 그냥 여기 슬립분 있죠. 지금 몇 센치짜리야? 얘가 6인가? 6cm일 거야. 6cm 정도에다 이렇게 심는 게 좋아요. 6에다. 왜? 이러면 가정에서 키울 때 마를 거예요. 근데 말라도 잘 마르잖아요. 잘 마르면 또 주면 돼요. 마르면 또 줘. 그러면 과습 염려 없고 좀 있으면 장마철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름 되고 과습 되고 무더위 되올 때 안전합니다. 그렇게 키우고 이거 꽉 돌잖아요. 그러면 2달 정도면 뿌리 꽉 차거든요. 그러면은 뿌리 좀 나와서 뜯어. 세수 때 대고 또 넣으면 돼. 이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런 분에다 이렇게 심어. 어떻게요? 저도 못 키운다. 80% 90% 다 죽어요. 그래서 작은 분에다가 심고 될 수 있으면 여기 6cm 정도 분 있죠. 이 정도 분에다가 심고 뿌리 내리면 그 다음 가라. 분갈이에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키우기 어려워서 걱정이 아니라 분명히 받아서 이렇게 큰 화분에다 심을까봐 걱정이에요.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큰 화분에 이렇게 심으면 아무것도 없는 수태가 맨날 젖어 있어. 그죠? 바크가 됐든. 그럼 당연히 못 커요. 절대 못 커요. 그래서 많이 커야 얘는 요 사이즈고 얘조차도 요 정도 사이즈 괜찮아요. 뿌리 내리면 금방 돌잖아요. 그거 딱 뽑아서 또 넣고 또 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키우시는 걸 제가 무조건 강추합니다. 강추가 아니라 강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렐리아 퍼플라타 카니아는 지금 하나 있는데 뭐 정상적으로 다 가서 토분에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키우시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올 가을 되면은 뽑아서 분은 작진 않아요. 화분 사이즈는 작지 않은데 뽑아서 수태만 새 거를 싹 갈아서 다시 키우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서치플리움도 등치가 있잖아요. 등치가 있는데 걔도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자. 어이구, 얘는 플라스틱 푼에서 키워도 되긴 하는데요. 워낙 등치가 있어요. 무게가 무거워갖고 이렇게 자꾸 쓰러져. 그래서 화분에 낮은 화분으로 저희 이원난 농원의 토분에 4호 토분 돼요. 그럼 사람들도 야 얘가 4호 토분? 이러잖아요. 가능합니다. 5호 토분도 가능하고 4호 토분도 가능해요. 그러면 4호 토분이 이 정도, 5호 토분이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에 낮게 심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거 심을 때 꽃 보시고 이거 받으신 분 꽃 보시고 수태 다 터세요. 싹 다 털고 새로 식재 교환해서 심으시는 추천드려요. 지금 보니까 수태가 포기 너무 불깍 차갖고 다 털어서 심으세요. 제가 볼 때 수태 상태 보니까 수태가 수명이 좀 됐어. 앞으로 가봐야 몇 개월 안 가는 거니까 아예 분갈이 할 때 받으시면 새 수태로나 다시 다 갈아서 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길었네요. 제가 왜 그렇게 화분 크기 강조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내일 촬영에서 여름철 어떻게 나는지 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짧고 자세하게 굵게 영상 찍을 건데 그거 영상 내일 찍으면 다음 주에 나갈 수 있나요? 네,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화요일 정도나 수요일 정도에 저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여름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걱정하실 분들은 본인이 키우는 난초보다 화분이 너무 큰 분들 여름철 걱정하셔야 돼요. 걱정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작게 하는 이유가 그러고 이제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거. 하여튼 영상 찍어서 제가 자세하게 여름철 나는 법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번 난파할 때 찾아뵙기 아니 난파래가 먼저구나. 난파할 때 찾아뵙고 월요일날 난초도 또 이번 주처럼 아주 재미나고 괜찮은 난초들 저렴한 난초들 많이 판매하니까요. 그때 또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